네, 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새로운 대출 플랫폼인 클레이뱅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뱅크와 관련된 질문을 하실 게 있으시면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QR코드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클레이뱅크의 경우에는 클레이튼 기반으로 이제 플래시론을 최초로 지원한다. 이러한 것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런칭 일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런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런칭 일정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1월 26일, 그리고 2월 2일 이렇게 총 3번을 나눠서 런칭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오픈되어 있는 기능으로는 이제 본드와 스테이킹 기능만 현재 오픈이 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2월 2일까지 전체 기능을 전부 다 오픈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트렌드인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크러스트와 A41이라고 하는 대형 그 파트너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기능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 핵심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총 6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기능 중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 기능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클레이튼 기반의 대출 플랫폼, 경쟁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돈키에는 없던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돈키의 경우에도 이제 디파짓하고, 즉 예금을 맡기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빌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버넌스 코인을 받고, 그것을 스테이킹하는 기능들이 있었지만, 먼저 리퀴데이션이라고 하는 청산, 즉 우리가 클레이를 맡기고 예를 들어서 USDT를 빌렸다고 가정을 해보셨을 때 클레이의 가격이 내려가면 그 청산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담보물을 맡겼던 시점보다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제 무서운 거죠. 내가 저걸 회수해야 되는데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일정 기간 버티다가 이제 청산을 시켜버리는데, 즉 내가 담보로 받았던 클레이를 팔아버리고 내가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클레이를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팔면 팔리지가 않는다고요. 현재가로 이제 던지면 안 팔리니까 청산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1클레이당 1,000원인데 1클레이당 1,000원이면 시장에서 살 수 있으니까 안 팔릴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아니고, 야, 지금 시장에서 1,000원인 클레이를 내가 5%를 할인해서 950원에 팔게,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청산 과정에서 일반 주저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요게 이제 특징적인 리퀴데이션 기능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시론과 본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플래시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출, 액션, 상한 이 3가지의 과정을 하나의 블럭에서 전부 처리한다. 이게 이제 플래시론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플래시라는 게 번쩍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블럭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클레이튼 기반에서는 1초 보통,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에서는 한 15초 정도면 하나의 블럭이 생성되는데, 그 블럭 안에는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트랜잭션들 모두, 즉 이제 대출하는 트랜잭션, 액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액션에는 다양한 이제 트랜잭션들, 그리고 마지막에 상환하는 트랜잭션, 즉 하나의 블럭 안에서 3개의 단계가 모두 다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 없이 대출을 진행하고 이것에 대한 수수료만 발생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어떠한 서비스가 실제 이렇게 가능한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볼 수 있었던 본드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요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디파이 1.0과 2.0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본드라는 개념이 디파이 2.0이라는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좀 히트를 끌고 있는 기능이다,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파이 1.0의 경우에는 우리가 디파이 프로토콜과 보상 코인,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라는 이 3가지의 이해관계자, 즉 이제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봤을 때, 디파이 프로토콜에서는 내가 유동성, 즉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유저들한테 유동성을 공급받았습니다. 빌림을 받은 거죠. 대신에 그 보상 코인을 실시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러한 그 디파이들이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왜? 유동성을 공급했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보상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유동성 공급자들이 이제 이탈을 해버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즉 이제 TVL이 그 토탈 밸류가 떨어지니까 이 디파이 프로토콜이 잘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 이렇게도 이제 보실 수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개선하고자 나온 것들이 이제 디파이 2.0이라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디파이 2.0에서는 유동성 공급자로부터 단순하게 그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프로토콜이 소유하게 됩니다. 이 프로토콜이 소유하게 된다는 말을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프로토콜이 이 유동성을 소유한 대신에 보상 코인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보상 코인을 본인이 가져온 유동성만큼의 보상 코인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요 개념이다. 요렇게 이게 차이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고의율을 계속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프로토콜이 소유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본드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뒤에서 이제 실제 설명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컴퓨터 화면에서 보기 전에 전체적인 여기 미디엄에 나와 있는 이 가이드인데요.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전체 개념을 잡으시고 실제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과정은, 자, 1번과 2번이 나눠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 즉 이제 내가 본드를 사기 위한 과정이다. 요까지인데, 즉 본드를 사기 위한 과정까지 가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잽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기능으로는 내가 직접 LP를 구성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KBT, 클레이뱅크의 거버넌스 코인인 KBT를 내가 싸게 살려고 한다면 KBT와 클레이 LP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걸 가져와서 KBT를 싸게 살 수 있는데, 현재는 33%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단순하게 이렇게 스왑에서 사는 것보다 KBT 클레이를 가지고 가서 사면 시장 가격 대비해서 33%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할인된 가격을 사기 위한 과정 중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잽이라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덱스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 잽이라는 방식은 단순하게 우리가 LP를 만드는 과정, 클레이와 KBT라는 LP를 만드는 과정만 좀 단축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덱스를 통해서 하는 법을 먼저 한번 보시고, 잽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본드를 사기 위한 과정을 다 거쳤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33% 할인된 본드를 이제 샀다고 하면, 본드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말로는 이제 채권이잖아요. 채권인데, 이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채권이냐? 내가 이 KBT라는 토큰을 33% 할인된 가격에 샀지만 이것을 5일 동안 나눠 받는 겁니다. 즉 5일 동안 나눠 받는다는 것은 선형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KBT가 늘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수령하는 과정을 리딤 과정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받은 KBT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것을 뭐 자동적으로 스테이킹하거나 아니면 다른데 뭐 클레임해서 획득하거나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이렇게 설명으로 보면 어려우실 텐데 제가 한번 실제 화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화면은 claybank.org로 접속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앱을 누르시면 현재 이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는 지금 스테이크와 본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2월 2일 되면 정상적으로 디파짓, 바로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본드 기능을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플래시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떠한 거 있는지를 하나의 예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클레이뱅크 또한 우리가 담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한다는 이제 동일한 문제인데, 우리가 경쟁 서비스라고 했던 돈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보시면 돈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클레이를 담보로 맡기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이율이나 이런 것들이 돈키보다 클레이뱅크가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옮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 제가 이미 대출이 실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맡겨놓은 담보자산을 이걸 출금을 하려고 하면 내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이게 출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플래시온을 이용을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 수 있느냐? 즉 클레이뱅크에서 내가 미리 담보 대출을 받는 겁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 돈, 여기 지금 뭐 50만 USDT 정도가 있는데 이 50만 USDT를 내가 먼저 빌리고, 첫 번째 액션이 대출하는 액션이죠. 클레이뱅크에 50만 USDT를 빌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 클레이를 빼고, 즉 담보물을 내가 가져온다는 거죠. 그 담보물을 가져오고 클레이뱅크 가서 다시 대출을 시작하는 겁니다. 클레이뱅크 가서 디파짓에 가서 내 클레이를 맡기고 내가 빌렸던 수량만큼을 이제 대출을 받으면 제 손에는 다시 이제 50만 USDT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내가 클레이뱅크의 플래시론을 통해서 했던
대출을 갚아버리게 되면 저의 경우에는 이 플래시론을 이용하는 데에 수수료만 들게 되면 돈키라는 이 플랫폼에서 클레이뱅크라는 플랫폼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편리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USDT를 갚기 위해서는 어딘가에는 지금 쓰고 있는 돈이란 말이죠. 이것들을 굳이 이제 처리하지 않고도 여기 수수료만 내고서라도 이렇게 내가 대출 플랫폼을 쉽게 올리는 과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플래시론의 기능 중에 예시를 든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플래시론에 대해서 이해가 좀 편하실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클레이뱅크의 좀 본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본드 기능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내가 클레이뱅크의 플랫폼 코인인 KBT 코인을 소유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소유를 한다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왑을 하게 되면 됩니다. 즉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 클레임 스왑을 우리가 스왑 기능을 통해 가지고 스왑을 해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이 기능을 이용하는 이유는 내가 KBT 가격이 오를 것 같다든지 아니면 KBT를 예치했을 때 이율이 높을 때, 요럴 때 이제 이용을 하겠죠. 여기 보시면 스테이크 버튼을 눌러보시면 현재 10일짜리만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 10일간 예치했을 때 이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KBT를 예치하고 이런 이자 놀이를 한번 해보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KBT를 스왑하는 이런 니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디파이 2.0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스왑을 한 다음에 스테이킹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인해서 사는 채권을 사는 본드의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드 기능에 좀 더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 PPT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드에 눌러보면 본드 위드 잽이라고 하는 편리한 기능, 요것을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자산들, 클레이, KBT, USDT 요 세 가지 자산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이를 뭐 한 100개 정도를 이렇게 본드 위드 잽을 하게 되면 내가 굳이 LP를 만들지 않아도 이 절반 50개의 클레이는 KBT로 바뀌어가지고 그 바뀐 KBT가 KBT 클레이 LP를 형성하고 그게 자동적으로 예치가 되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드 위드 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 방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치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초과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버튼 하나로 누르거나,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클레임 스왑에 가셔서 수동으로 바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클레이와 KBT라는 LP 토큰을 얻어야 되니까 이 스왑에서 클레이를 내가 100개치를 만약에 예치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는 50개 정도는 KBT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KBT를 쳐버리면 KBT 50개를 교환을 했을 때 내가 KBT 14.9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스왑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클레이와 KBT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것을 통해서 리퀴디티 버튼을 눌러서 LP 토큰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LP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클레이와 KBT를 붙이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제 KBT가 교환이 됐으면 이 KBT와 그 수량이 맞는 클레이를 붙여서 클레이 KBT LP 토큰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LP 토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버튼 하나로 편하게 했던 이 잽 하는 기능하고 똑같이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LP 토큰의 개수가 뜨고 여기서 맥스를 누르고 본드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잽으로 할 수 있는 기능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LP 토큰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리딤 기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딤 기능의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예치했던 것들, 즉 내가 이 LP를 제공하고 나는 LP를 얘들한테 준 겁니다. LP를 주고 KBT를 33%를 할인해서 지금 사는 개념이거든요. 즉 KBT의 시장 가격이 3.75불인데 나는 이것을 LP를 가지고 사버렸더니 2.81불, 33% 정도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었다. 즉 LP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는 KBT가 소유하는 것으로 바뀌겠죠. 다만 이게 할인해서 주다 보니까 5일간 선형적으로 받는다.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펜딩 리워드 부분에 보면 79개의 KBT를 내가 앞으로 5일간, 즉 제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지금 요 5일이 떠 있죠. 요 기간 동안 내가 나눠 받는 거고, 이 지금 15분 정도 지났는데 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클레이머블 리워드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클레이머블 리워드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받을 양 중에 현재 시간 지난 시점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량이라는 뜻인데요. 요것을 클레임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 지갑으로
옮겨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클레임 앤 오토 스테이크 기능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이자 받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요렇게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클레임을 해서 지갑을 옮기고 뭐 팔거나 아니면 스테이크 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 바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스테이킹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스테이크 버튼에서도 내가 스테이크된 수량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클레이뱅크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서비스인지, 그리고 현재 오픈이 된 건 어떤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기능이 오픈이 될 것인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가 말씀드린 단톡방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 여러분.